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개편 이후에 3부에서는 정면 브리핑으로 오늘 하루 뉴스 정리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기서 끝나요? 네. 아예 해야지. 아니, 교수님이 앵커신데 이렇게 아니에요. 유도를 좀 해주셔야죠. 전 원래 전 유도 수동적으로 못해요. 하겠습니다. 유도 못해요. 이거 유도 한번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혹시 지역번호 02로 전화번호 받아요? 저 오늘 받았는데 여론조사더라고요. 저런. 원래 공이 안 받는데 오늘 받았더니 요새는 여론조사더라고요. 조금 여론조사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헷갈리시지 않게. 네, 예. 02로 걸려오는 전화를 이 기간에는 꼭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요. 어떤 라디오 듣고 계시냐라는 전화 받으신다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라고 그렇죠. 승부를 좀 작게 얘기해요. 뉴스 정면 승부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오래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 그 족발 많은 집 가면 원조 족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조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요새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은 커피 쿠폰을 드리는데 또 그냥 들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오늘은 뭘 준비했어요? 이제 퀴즈 이제 소재가 점점 고갈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죠. 네, 저희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제 오늘 멋진 문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폭로해도 돼요? 어떤 폭로요? 연구를 거듭한 게 아니라 좀 아까 막 만드는 거 내가 보고 왔는데 그게 연구죠. 그게 무슨 연구예요? R&D 센터를 건립해서 제가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 왔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들어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봐 주시면 정답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YTN 라디오의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관식으로 내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객관식으로 좀 선지를 삼지선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 선지요? FM. 네. 선지는 선짓국. 저 그거 못 먹어요. 해장국. 그건 맛있는데. 네. 삼지선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1번 FM 94.5MHz. 2번 FM 0.945MHz. 3번 FM 0.0945MHz.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은 무엇일지. 굉장히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주파수는 이게 이 콤마로 나가는 콤마가 있구나. 맞아요. 그러네. 지금 죄송합니다. 아마 차량에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은 그 차량에 라디오 나가는 그 작은 화면 보이죠? 보시면 그럼요. 주파수가 뜨실 텐데요. 그럼요. 자, 1번 FM 94.5MHz, 2번 FM 0.945MHz, 3번 0.0945MHz 중에서 정답 맞춰주시면 되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주파수는 세 자리 숫자죠. 그렇죠. 어렵다 어려워. 그리고 날씨도 추워지고 이러니까 더 여러 가지로 참 내일은 8도가 된대요. 8도가 아침에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참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날씨 이러면은 사실 이 유럽 날씨가 겨울 내내 이렇거든요. 그래서 왜 유럽 사람들이 날씨가 해가 좀 쨍쨍하면 전부 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햇빛 쐬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햇볕은 쨍쨍한 날이 많으니까 내일은 다시 쨍쨍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스 이거부터 해보죠. 정규직이 3년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통계청이 오늘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845만 9천 명,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33만 명 이상 증가했고요.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 5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4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줄어든 건 2021년 8월 이후에 3년 만이고요.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늘어나게 됐는데 38.2%를 차지하면서 3년 만에 이 비중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에 이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비정규직 중에는 시간제 일자리 비중 그리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60대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 칼 막스라고 왜 들어봤잖아요. 제가 이게 막스 뭐 빨갱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칼 막스는 노동을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노동이 되는 요 3단계로 나뉘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한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겨울에 스키 타기 좋아한다 그러면은 스키 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신자유주의 뭐 어쩌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거는 그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 신자유주의에 떠나가지고 지금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어진 거고 이런 상태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 과연 이것이 지금 젊은이들의 어떤 이 멘탈적인 트렌드 이 추세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없어진다면 사실은 정규직 이렇게 막 거기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 벌 수 있을 때 돈 벌고 또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또 돈 떨어지면 또 일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처럼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일자리의 평균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는데요. 조금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만한 건 비정규직 급여가 이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204만 8천 원. 그렇지만 정규직 임금은 379만 6천 원이라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174만 8천 원에 달했고요. 1년 전보다 격차가 8만 원 이상 더 벌어지면서 역대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월 평균 임금을 작성할 때는 근로기간, 시간 이런 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또 주목해 볼 점은 이번에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비중이 66.6%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로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근로자도 이 중에 59.9%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가 안정적이다라고 답한 비중도 21.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트렌드가 바로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지나치게 왜 정규직화가 안 되느냐에 대해서만 매달리는 것 과연 이게 시대에 맞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버스에서도 아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퇴근하실 때마다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 항상 우리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버스 기사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고요. 지금 우리 박재 PD가 버스와 택시에서 문자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서
노선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네, 오늘 이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방안을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요. 이 버스 노선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원래 좀 복잡했다면 간소화되고 장거리 노선이나 중복된 노선 혹은 너무 굴곡진 노선도 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시행 후에 20년간 변화된 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노선이 또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면서 이 개편을 통해서 누구나 걸어서 5분 내에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세력권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층 버스는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 버스 중에서 굴곡도가 낮은 노선 중심으로 투입을 하고 자율주행 버스는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 청소나 경비 노동자들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저는 사실 지하철 많이 타지 버스도 물론 타긴 타요. 근데 지금도 여기 지하철에서 버스 타고 왔는데 근데 버스 노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돼 있죠. 네, 우리나라 버스 노선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그런 건데 조금 더 잘 돼 있다. 이게 준공영제라는 것도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텐데 재정 지원 방식 지금 준공영제니까 재정 지원 당연히 하죠. 네. 근데 이 방식이 조금 바뀐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사전 확정 방식으로 바뀝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는 시내버스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운송수지 적자분의 전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다음 해의 총 수입과 총 비용을 미리 정해서 네. 차액만큼만 사전 확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 회사 측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좀 자발적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건비, 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실비 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한선을 정해서 보전을 해주는 표준 단가 정산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서울시가 추산을 하고 있고 네.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버스업계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전해드릴 소식에 앞서서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의 비밀을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축구 거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그냥 팬입니다. 왜요? 축구. 네. 근데 야구도 좋아해요? 야구를 잘 몰라요. 사실. 아니 근데 우리 둘째 딸애도 똑같아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는 잘 그렇게 모르더라고. 제가 야구장에 사실 가본 적도 없어서 축구장에 자주 가죠. 축구장은 가보죠. 그거 이제. 참 신기하더라고. 왜 여성분들이 야구. 근데 물론 요즘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긴 많아요. 어우, 상당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축구는 국제 이 AMH 같은 것만 보지 이 국내 프로축구는 잘 안 보는데 야구는 전 사실 야구가 좀 더 좋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절 만났죠. 한국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스펜디드 게임 비와서 그랬어요? 네, 이 경기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이 경기가 이제 한국 시리즈 최초로 서스펜디드 게임이 결정이 됐는데 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기아 타이거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어제 열렸는데 삼성이 1대0으로 앞선 6회 초에 비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예. 5회가 지났기 때문에 정식 경기로 인정이 됐는데 만일 0대0 상황이었으면 강우 콜드 무승부가 되는 것이었지만 삼성이 6회 초에 점수를 냈기 때문에 기아의 6회 말 공격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때문에 서스펜디드 룰이 적용돼서 경기가 일시 중지된 겁니다. 예. 이 중단된 경기가 오늘 오후 4시에 원래 재개될 예정이었는데 워낙 비가 많이 내렸어서 그라운드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3시간 이상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오늘도 되지 않고 내일로 수년이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 남은 경기가 이제 내일 오후 4시부터 6회 초 삼성 공격 무사 1-2루 상황에서 재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2차전 경기도 내일로 수년이 됐는데 1차전 경기 종료되고 1시간 후에 시작이 되고 만일 1차전 경기가 5시 반 전에 끝나면 예정대로 6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이거 사실 서스펜디드 게임 한다라는 게 이게 중간에 끊었다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방송용으로 얘기하면 끊었다 가는 건데 이 끊었다 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끊었다 가면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또 아니 이상하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안표 단속 얘기 잠깐 들었는데 안표상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안표를 잡기 위한 노력은 많이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어제 이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간 한국 시리즈 입장권을 15만 원에 판 혐의로 40대 남성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입장권 정가가 3만 5천 원이니까 5배 가량 뻥튀기해서 이제 팔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부과했고 한국 시리즈 기간에 현장 단속을 경찰이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사실 이런 경기장 앞에서 안표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이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곳에서 한국 시리즈 1에서 5차전 입장권 구한다라고 글을 쓰면 또 어떤 누군가 표를 가진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가격을 제시해서 구매를 하고 이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관련 전담팀 구성해서 상시 모니터링 통해서 불법행위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 클릭이 늦거나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저 같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별 방법이 다 있는 모양이던데 어쨌든 좀 공정한 여기서도 좀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좀 표를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고요. 자, 오늘 정답자 말씀드려야죠. 5777님이 세븐, 럭키 세븐이 3개나 들어가시네요. 5777님. 저는 자다 깨도 94.5 신율 목소리 듣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주무시다 깨도 제 목소리 듣고 이게 저는 목소리 들으면 잠이 옵니다. 이게 아니라 자다 깬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잘 때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은 못 드리고요. 5777님처럼 자다 깨도 94.5 신율 목소리 듣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7346님, 6236님 세 분께 오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얘기했어요. 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골프용품